네, 지난 강의에서 눈의 디테일한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런 눈 타입에서도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미묘한 변화로도 다양한 눈의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씩 뭐 눈꼬리나 뭐 이 사이의 높이, 네, 여기 높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동공의 그 색깔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아랫 눈꺼풀의 두께와 기타 등등 네, 다양한 요소들로 뭐 골격도 마찬가지고요. 콧날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네, 콧날을 좁게 높게 설정하거나 아니면 두껍고 이 면을 좀 덜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눈에는 눈꺼풀에 의해서 다양한 굉장히 많은 그러한 눈꺼풀 표현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네, 이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저도 상당히 어려웠었고 많이 헷갈렸었던 네, 눈꺼풀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박스를 치고 있는데요. 보통 이 눈꺼풀을 그 메인 캐릭터 눈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1번이 그렇고요. 2번과 3번은 보통 NPC, 특히 3번은 뭐 왕이나 아니면 덩치가 좀 큰 그런 캐릭터들 눈꺼풀로 많이 컨셉에서 채택이 되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약간 부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울 건 없고요. 여기 있는 이 눈꺼풀이 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 눈꺼풀, 자꾸 눈꺼풀이라고 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이 눈꺼풀 위에 있는 이 눈두덩이 살 있죠? 눈두덩이 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눈두덩이 살의 위치에 따라서 눈의 타입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눈은 정말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네. 노인 NPC, 뭐 아니면 왕, 늙은 왕, 네, 아주 친숙한 눈매입니다. 컨셉 원화에서도 이거를 이제 선으로 컨셉에서는 이렇게 스케치로 막 해주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네,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어둡게 표현해서 네, 이런 눈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1번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냥 가장 노멀한 타입이고요. 2번은 옆에서 봤을 때 이 아래 눈꺼풀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타입입니다. 네, 여기가 덮이지 않고 네,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3번은 이 여기를 기점으로 이 눈꺼풀 자체가 이 윗 눈두덩이 자체가요. 이 아래 눈꺼풀을 이렇게 덮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 덮여 있죠. 일단 레이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얘가 근데 와이어가 좀 지저분해서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지금 2번을 하고 있어요. 역시 이런 부분은 좀 잘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 칠하면 칠해집니다. 네, 이렇게 얘가 쑥 들어가서 이게 다 눈꺼풀인 거예요. 윗 눈꺼풀이요. 네, 보이시죠? 좀 느끼한 눈이라고, 네, 좀 느끼한 눈이라고도 하죠. 얘를 표현하실 때도 중요한 거는 절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네, 이 팩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냠냠냠. 지금 제가 화면이 안 움직여가지고 당황했는데 제가 이걸 실수로 눌렀네요. 요거 누르시면 이게 완전히 락이 되거든요. 스커팅이 되는데 요거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눈은요, 분명히 이 라인이 이렇게 칼처럼 주름 잡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네, 여기 있는 사진을 보시듯이 아시겠지만 이러한 격하게 꺾이는 부위가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눈이 어떤 눈이냐에 따라서 타입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이렇게 격하게 꺾여도 어, 이 부분에 와서는요, 결국엔 네, 이렇게 이 두께도 점점점 얇아져서 네, 거의 약간 칼처럼 주름이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눈이 그렇더라고요. 이러한 눈의 타입은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좀 들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 부위가 쏙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이렇게 온폭 네,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쏙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 쏙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눈꼬리로 연결이 됩니다. 가끔은 여기가 또 살짝 볼록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레퍼런스 사진을 보셔야 돼요. 컨셉에서 원하는 정확한 눈이 어떤 건지 네, 파악하신 다음에 표현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아래 눈꺼풀도 일반 눈꺼풀에 비해 네, 좀 볼록하죠. 볼륨감이 조금 있습니다. 이 윗 눈꺼풀과 네, 어울리기 위해서는 네, 약간의 볼륨감이 네, 있어야 어울립니다. 네, 어떤 체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되게 친숙한 이 세 번째 눈꺼풀을 해볼게요. 네,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약간 중세 판타지 뭐 기사 네, 이런 눈꺼풀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중후한 느낌도 있고 무게감도 느껴지고 네, 진중하기도 하고 막 다 갖다 붙이죠. 어쨌든 어쨌든 너무 많이 쓰이는 눈꺼풀이라서 제가 이 해부학 강의를 그 커리큘럼을 짤 때 이거를 정말 꼭 강의에 포함을 시키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할 때는 정말 아무도 어디에서도 이 차이를 알려주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별거 없죠? 여기 기점으로 네, 이렇게 푹 이불 덮듯이 덮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건 지울게요. 잠깐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네, 이런 Y자 기억하시죠? 네, Y자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다 덮지 마시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에 뭔가 네, 이렇게 빨래집게로 딱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그냥 여기는 손대지 마시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분명히 꺾이는 면이 있습니다.
꺾이는 면이 있죠. 가끔은 이 중간만 이렇게 내려오고 이 끝에 눈꼬리는 살짝 또 보이는 그런 눈 타입도 있어요. 여기가 약간 그런 눈 타입인데 여기 보이시죠? 이 윗 눈꺼풀이 이렇게 돼서 점점점점 파묻히고 끝에서는 살짝 보입니다. 뭐 이런 눈 타입이겠죠? 너무 칼처럼 각이 졌으니까 스무스로 살짝 풀어내고요. 덮여있기 때문에 완전히 밀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윗 눈두덩이 살과 이 이 덮여있는 이 윗 눈꺼풀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윗 눈꺼풀의 이러한 라운드된 형태가 이 윗 눈 살집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그 형태 보존을 하려고 약간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여기 이렇게 덮여 있지만 여기서 꺾여서 이런 식으로 꺾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가 가장 많이 튀어나오겠죠. 이 윗 눈꺼풀의 이러한 형태의 보존력 때문에 제가 말을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기에 볼륨감은 아주 살짝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니까 G 에이드보다는 Alt 키로 여기를 살짝 약간 지금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성으로 브러시즈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튀어나오지만요. 약간 여기는 들어가게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힘의 방향이 그러니까요. 상상력으로 이런 물리작용을 이해하시고 약간 표현을 하실 줄 아셔야지 인체 표현에 많이 유리한 것 같아요. 여기는 좀 파이겠죠? 이 윗 눈꺼풀 때문에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쑥 파이게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상호작용이 느껴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살집 라인은 그렇게 가다가 여기 함몰되는 부위와 만나면서 점점 이 덩어리는 사라지겠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게 맞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눈꺼풀은 정말 지겹도록 했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이 느낌 괜찮다라고 했을 때 그 기분이 너무 좋았던 기분이 나서 너무 좋았던 기분이 생각이 나서요.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도 꼭 느끼셨으면 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공통적으로 보이시는 게 있죠? 여기가 약간 볼록하게 표현이 됩니다. 무조건 튀어나왔다고 지 애드로 하지 마시고요. 잘 보시고 이러한 큰 각들이 해칠 것 같다라고 하면 지 서브로 Alt키 눌러서 하면 되겠죠? 좀 더 덮을 걸 그랬네요. 요즘 뭐 스킨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포트폴리오 만드시거나 뭐 회사 작업에서도 저도 이제 회사 작업할 때 스킨 데이터를 많이 쓰는데 저희가 이 강의에서 이제 뭐 해골 만들고 막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기본 골격을 모르신 분들이 스킨 데이터를 만지시면요. 딱 거기까지만 쓰실 줄 아시게 됩니다. 스캔 데이터에서 크게 변형을 못해요. 제가 샘플로 받아놓은 이미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얼굴에 대한 스캔 데이터를 이제 오비즈를 딱 받았잖아요. 근데 컨셉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똑같이는 절대 안 쓰거든요. 특히 저희 나라에서는요. 뭐 외국에서는 뭐 특정 외국 성우도 가능하고 그런 액팅도 되고 연기도 되고 뭔가 이런 배우가 갖고 있는 이러한 마스크가 다 연기, 그 보이스, 음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얼굴. 이 3박자가 다 맞는 사람을 되게 까다롭게 선별을 해서 물론 뭐 다 3박자가 맞으면 좋은데 안 맞을 때는 페이셜 연기는 따로 쓰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컨셉에서 그대로 쓰는 경우가 아직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이러한 스캔 데이터를 받아서 분명히 이러한 얼굴로 바꿔달라 내지는 동양인 이렇게 했을 때 골격을 모르잖아요. 이러한 동양인 서양인 특징이나 이런 골격 구조나 이런 걸 모르면요 굉장히 이상한 결과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 강의에서 두개골도 만들고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확인하고 그런 거거든요. 스킨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그게 자신의 실력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캔 데이터를 굉장히 잘 활용해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선
두개골의 구조라든가 근육의 구조, 그리고 각 근육들이 서로 미치는 그런 상호작용, 뭐 이런 눈꺼풀 표현할 줄도 아시는 게 정말 유리하겠죠. 지금 보니까 조금 차이가 좀 미흡하네요. 좀 더 두께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귀 눈꺼풀 밑으로 내리실 때는요, 정면에서 이렇게 내리지 마시고요, 살짝 위로 들어서 내리셔야지, 이러한 형태가 유지가 되겠죠. 제가 수다를 떤다고 아, 원래 제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하지 못했네요. 여기서도 너무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죠? 네, 이렇게 꺾이다가 이렇게 확실하게 딱 꺾이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진열을 한번 해보자면, 이게 저희가 했던 디폴트한 눈이고요. 얘는 눈꺼풀이 윗 살덩이가 윗 눈꺼풀보다 더 푹 파여 있는 그러한 타입이고요. 맨 마지막이 진지한 눈. 네. 가장 많이 접하는 타입의 눈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1번이 정말 많이 PC에서 많이 쓰는 눈이고요. PC. 2번은 뭐 가끔 NPC. 네. 3번도 이런 진중한 눈도 PC에서 가끔 쓰이기도 하고요. 네, 또는 NPC.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1번과 1번과 3번. 이 두 개만 완벽하게 잘 능숙하게 표현하실 수 있다면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이번 부록 같은 강의는 부록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죄송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코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